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월요일장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4거래일밖에 열리지 않는데 우리 증시는 어떤 양상 나타낼 것으로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계세요? 네, 상당히 지표하고 어렵습니다.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종목들도 개별 종목들도 상당히 빠른 회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뭔가를 잡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지수대도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 경제지표하고 어떤 부분에서 중미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중미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 그게 이제 화웨이로 불똥이 튀면서 화웨이에 수출이 많은 한국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지수 약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데이터가 부러지는 부분들, 지금 여태까지 계속 데이터는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어떤 부분에서 감염자 수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증시는 그거를 어떤 부분에서는 외면한다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식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합리적 기대에 의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이 될 수 있겠는데, 경제 지표 나쁠 거 알았어. 그런데 정부에서 또 지원할 거니까 오케이. 조금 있으면 뭐 미국의 의회 하원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또 돈 풀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제 지표는 지금 바닥이니까 상승할 거니까 미리 사놓자라고 하는 흐름. 그게 한국, 미국 뭐 모든 어떤 증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휴장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전 금요일 날 낙폭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낙폭을 보일 때 미국 선물부터 시작해서 홍콩 증시가 상당히 큰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요것도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큰일 났다. 이거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끼어서 화웨이한테 팔아먹는 반도체가 거의 10조 정도 되는데 이 부분 안 나가게 되면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규제가 생각되고 서로 싸우는 부분들이 격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수출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는 미리 와서 3분기 이전에 물건을 다 빼갈 것이다. 예전에 중미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미리 중국산 제품을 다 선적을 해서 미국으로 실어가면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이거 뭐 한국 반도체 없이는 화웨이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땡길 거야, 한국에 와서 미리 줄 거야, 미리 받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중미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 격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중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홍콩하고 대만은 내 맘대로 할게. 남진하에 동진하에는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무역 협상 그거는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지켜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뭐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저 둘이 싸우면 실제적으로 뭐 미국 함대가 가서 중국 해안을 봉쇄를 시킨다거나 무역로를 차단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워낙 또 힘이 센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라는 거고, 화웨이를 때리면서 구글이라든가 팡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또 플랫폼 업체들의 지적재산권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열어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 외교부장이죠. 그 양반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의 수들을 명확하게 했어요. 홍콩, 대만, 북한 이거 내 편이니까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하게 되면 우리도 좋지 않은, 당신들도 편치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전략들이 드러나는지, 트럼프는 명확해요. 지금 중국을 때려야만 그래야만 국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시장의 노이즈를 만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서로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부러지는 그런 전쟁으로 갈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도 좀 밀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업종이라고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매수적인 접근으로 해보시는 것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부동산하고 소비입니다. 그 부분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팬데믹만 막고 어느 정도 이런 수준의 어떤 방역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돌아다녀 보면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지표라든가 부동산 지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월말로 가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중 간의 기술 분쟁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고 또 월말을 맞아서 경제 지표들 활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고용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같은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다른 지표들은 뭐 증시에 좀 우호적인 게 있나요? 어떤가요? 그 지표 중에선 네. 우호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겠죠. 지표 중에 우호적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네. 좀 좋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냐? 이거 생각보다 네.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00만 명이 실업자가 나오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17% 정도 떨어졌는데 네, 미국에서. 예, 거래량이 빠지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좀 위험한 신호다라고 하는 거가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네. 그 정크본드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정크본드 수익률 회사들이 부도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3월 22일부터 앞으로 내 눈앞에서 우리나라 회사들 부도나는 일 없게 해라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회가 완전히 협의를 해서 세금들을 갖다가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2일까지는 특별히 어떤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기업이 넘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건 6월 이전에 국회하고 트럼프가 또 합의를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뭐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까지 있는데 거기 4개월 동안 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어쨌든 어차피 집행할 돈이라고 한다면 7월 달 이전에 갔다가 집행을 시켜서 11월까지 쭉 안정된 상태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게 트럼프의 로직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만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알력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방의 어떤 부분에서 도로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깔자라고 하는 게 하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국방이라든가 우주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의료 시스템에 돈을 투하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백악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논리 제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드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S&P 수익률이라든가 미국 경제 수익률, 미국 증시의 수익률에서 유동성이 풀린 그 상승률을 빼보면 이거 상당히 뭐랄까 앞으로 한참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일드갭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채권 수익률하고 우리 어떤 부분에서는 주식 수익률, 주식 투자 수익률의 역의 관계를 봤을 때 퍼의 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샀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1%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00원이 나오면 10%가 되는 건데 거기서 채권 수익률을 빼주는 그 갭, 그걸 일드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증시는 한참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12위 정도 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위상되는 11위, 12위, 뭐 9위, 8위 이렇게 되는 경제들은 대체적으로 중산층이 전부 미국 시장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로직을 IB들, 글로벌 IB,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시티은행 이런 데서 계속 논리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 멀쩡하니까 이쪽에다 돈 태워라라고 하면서 돈이 몰려 들어간다라는 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뭐 돈 있는 사람이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20%, 30%가 더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4개 정도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12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경제가 4개 정도 더 얹어지는 것이 여기서 미국 시장이 20, 30%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신념이죠. 종교적으로 신념이든 뭐 절에 가든 뭐 교회 가든 뭐 성당에 가든 이런 것들처럼 자기가 믿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윗방향으로 베팅하든가 아니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밑방향으로 베팅하든가 그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지표가 해결해 주거나 어떤 논리적인
프로시저에 의해서 이걸 믿고 떡하니 가서 돈을 베팅을 해놨다가 나중 돼 갖고 꺾어졌을 때 부러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조금 이제 안전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드 커브 매니징이라고 해서 연준 의장이 내놓고 있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드 커브가 역전되면 안 되거든요. 단기 금리가 2%면 장기 금리는 3%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단기 금리가 3%고 장기 금리가 2%가 되면 뭐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금융사들이 채권 투자해 놓은 것들이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스텝이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사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연준이 그러면 그거를 장기 국채를 팔고 단기 국채를 사주면서 수익률 곡선을 플래튼해지거나 아니면 역전되지 않도록 내가 관리해 줄게라고 하는 걸 넌지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13년 상승장인데 이쪽에서 내가 지금 윗방향 보고 뭐 분할 매수해서 IT주들 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테크주들 관련된 부분을 막 사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미국 시장이 꺾어질 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해지로 인버스를 때려주는 전략을 가지고 가면서 주식들을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한국 시장은 빠지면 사볼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밸류가 너무 많이 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거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갈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이 맞고 국내 증시는 그래도 올라갈 이유가 여러 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증시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볼까요? 네, 경제 블록화 진행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펀드 관련된 네. 부분, 이 지금 시장의 이 뭐랄까 유튜브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가들한테 정보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브로커 같은 사람들은 여의도와 이제 개인 투자가를 연결하면서 이제 돈을 벌고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역할들이 사실은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로직이 뭐냐면 네. 펀드들은요 주식을 법적으로 뭐 1억 원이 들어오게 되면 주식을 60% 이상, 그 6천만 원 이상은 주식을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서브 프라임이 터졌을 때 09년도에도 실제적으로 85% 주식을 안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서 현금 100% 갖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로직을 찾아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현대차를 사든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하락하거나 하이닉스가 하락하면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를 사든가 하는 로직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베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돈은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이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산 주식들은 10% 15% 수익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실제적으로 개별주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가 있는 경우 혹은 반대로 꺾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라든가 섹터 업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종목들을 벌리지 마시고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볼까요? 네, 어쨌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숏을 치고 인버스 같은 거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1월 달까지 나눠서 친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날마다 종가에 걸어놓으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거를 그냥 구상하고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 4분기에 30% 올라갔습니다. 바닥서부터 30% 올라갔는데 네. 그쪽에서 계속 분할해서 인버스를 때려줬을 때 실제적으로 팬데믹이 나왔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고 실제로 한국 시장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편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붕괴가 거품이 많이 파져 있기 때문에 그게 빵 터질 때는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이 대비할 수 없습니다. 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 종목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삼성이 투자하는 거 삼성이 태양광이라든가 LED 같은 거 투자 길게 안 했죠. 그쪽에서는 갖다 부품을 사다 썼습니다. 그런데 네. OLED는 밀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이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삼성이 1, 2년 장사하려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보고 내 포트폴리오를 멀리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삼성이 하는 것 따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쪽에 비메모리 쪽, 그 다음에 메모리 쪽에서도 소재, 이쪽에서 램프업이 됩니다. 하반기에 되면 작년 말에 투자했던 공장들이 하반기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소재나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이 주가가 빠질 때 한번 사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은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딱 쥐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 사용해야 되는데 수출 다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은 좀 어려움에 겪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쥐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캐파 증설하고 7월, 8월, 9월까지 풀캐파로 돌린다고 해도 지금 수요를 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테마주였고 돈을 못 버는 진단, 뭐 시약, 키트 이런 쪽에서는 돈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어떤 부분에서는 지갑이 두둑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도 트레이딩으로 좀 붙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네네. 예.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쪽 그리고 진단 키트와 관련된 쪽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대표적으로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네, 반도체 쪽에서는 제가 ENF 테크놀로지를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오스틴 공장이죠. 그쪽에 옆에다 공장 딱 지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자꾸 삼성전자한테 여기다 공장 좀 지어라라고 얘기한다면 거기 가가지고 또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섹시하게 갑자기 뭐 뚜껑이 열려서 막 10배, 20배 갈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에 이익 성장이 분명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차분하게 사보시면 큰 수익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폭 꾸준하게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프라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부분이다. 중국의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부동산 시행사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중국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부동산 땅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갖고 있는 거고 그거를 시행사한테 넘겨주면서 거기서 나온 세금을 얻어서 중앙정부에 올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돈을 풀어주고 돈을 어떤 부분에서 뭐 경기부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돈을 우리처럼 어디서 소득세를 걷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부동산을 풀어줘야 중국 경제는 살아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중장비 관련된 매출 때문에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인프라코어죠. 두산중공업은 아닙니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도로 토목공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것들은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헬이라고 하거든요. 도시와 도시를 잇고 주와 주를 잇는 고속도로 통신 그다음에 상하수도관들이 완전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거가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캐터필러 이런 것들 한번 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통신망 까는데도 도로 옆에다가 통신선 매설하고 거기다가 유선으로 광통신망 깔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된 중장비,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밥캡, 도심에서 어떤 일들을 보도블록 해체하고 뭐 거기다 뭐 상하수도관을 묻는다라고 하면 밥켓을 사면 되는 거고요. 네. 고속도로 깐다라고 하면 인프라코어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터필라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진성 TC 잘 보고 있다가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단키트는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만 뽑았습니다. 시젠, 수젠텍, 휴마시스 같은 업체를 잘 보면 될 것 같고 공장들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실적 나올 때쯤 되면 주가가 빠져 있다가 해도 본 상태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뭐 어떤 부분에서 좀 흔들린다고 할 때 그런 종목을 잡아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에서부터 유망 종목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